안녕하세요. 한 주 만에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아직 여전히 저는 쑥스럽고 여전히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저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PPT도 준비해 보았는데요. 잘 아무튼 시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이제 월급 받으면 이 반디캠 정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짠! 네. 이렇게 PPT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우측 하단에 이렇게 나올 건데 이렇게 어떻게 세팅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지금 촬영을 하는 시간이 토요일 밤 12시, 그러니까 일요일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컨디션도 안 좋아서 그렇고, 또 제가 이런 방송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또 많이 쑥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요즘 좀 또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막 다른 사람들 하시는 것처럼 막 밝고 명랑하게 이렇게 잘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물론 제가 이 영상을 찍어도 많이 보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본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제 주어진 여건 안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제 사진, 제가 좋아하는 제 사진이고요.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죄송합니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이 영어 공부 3000시간 프로젝트,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의 영어 공부 3000시간 프로젝트, 말 그대로 3000시간을 한번 해보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나왔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넘어가 보면 여러분도 혹시 그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책도 있는데, 물론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워낙 사람들 입에서 많이 오르내렸기 때문에 이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어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절대 시간, 1만 시간이 이제 넘어야 된다라는 그 뜻인데요. 5시간씩 6년을 하고, 그 다음에 3시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하루에 2시간씩 한다면 13.5년을 해야 되는 아주 엄청난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 시간대로 따지면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는 많아봤자 한두 개, 한 개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또 주말에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고, 또 이 시간은 또 집중해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2시간씩, 특히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시간, 3시간 내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1만 시간의 법칙인데, 그렇다면 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1만 시간이라면, 여기 밑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다면 한 가지 언어를 마스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정답은 나왔죠, 이미.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저는 출처를 여기도 적어놨지만 출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얼핏 그냥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1만 시간 법칙처럼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스스로 혼자 믿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3000시간. 한 가지 언어를 마스터하는데 소요되는 절대 시간은 3000시간이 소요된다. 바로, 물론 근거 이런 건 없지만 3000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믿고 있고 3000시간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마치 그 임계점, 이게 물 끓는 그림이 있는데요. 물은 99도에서까지 끝이 났지만 100도가 딱 될 때 그 임계점을 돌파할 때 그때부터 물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 시간이 3000시간이 필요하다가 저희 주장입니다. 그러면 네, 비록 과학적인 근거도 모르고 출처도 모르지만 3000시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영어를 원하는지, 영어를 잘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인지도 다 있는데요. 그거는 좀 더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프로젝트의 제목이 영어 공부 3000시간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영어 공부 3000시간이라는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원하지 않는 제목입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제목은 따로 있는데요. 사실 영어 공부라고 해버리면 되게 이게 그동안 저도 사실 인문계 중학교 나왔고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고 영어 공부를 저는 중1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30인데, 그러면 이제 16년 동안 내가 영어 공부를 한 셈인데, 16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도 솔직히 저는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라는 말을 좀 빼고 싶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바꾸고 싶냐?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영어 사용 English using 영어 사용 리터러시 업을 위한 3000시간 프로젝트, 요렇게 사실은 이름을 바꾸고 싶지만 이제 영어 공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막 와닿고, 리터러시 업이라는 단어는 되게 생소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영어 사용 리터러시 업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리터러시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으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이것 보고 이제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글만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에 떠나서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하면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하고 싶지만 참 최대한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얘가 좀 웃기긴 한데,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리터러시가 높아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리터러시가 낮아서 이렇게 잘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또 우리 회사는 ICT에 대한 리터러시가 높은 신입사원을 선호한다 라는 식으로, 적절한 예가 아니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근데 리터러시가 스마트폰이든 여기서 이거 1번 예로 들어보면요, 여기서는 리터러시라는 뜻이 이제 스마트폰을 잘 쓰고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이제 스마트폰이다, 리터러시. 사실 리터러시라는 단어는 모든 곳에 다 붙일 수 있어요. 흔히 자동차 운전 같은, 저도 솔직히 남자지만 차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자동차 사용에 대한 리터러시가 높다라고 하면,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굉장히 멋있게 사용하는 건데요. 자동차에 대해서 잘 사용하고, 자동차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라, 관여도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네. 관여도가 높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이거 좋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사용 리터러시 업, 저는 이제 리터러시 설명드렸는데, 저는 이제 영어 사용 리터러시 업 3000시간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영어 사용 리터러시 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냥 영어 공부만 단순히 3000시간 채우면 되는데 굳이 또 공부란 말 사용하기 싫어해가지고 제가 또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또 가지고 왔는데 솔직히 제가 설명도 잘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단어를 가지고 오고 막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문제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을 이렇게 쏟아서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제가 이런 거가 전 좀 중요해요. 저한테는 이렇게 좀 그 세계관이라든지 뭐 기초가 되는 철학들 생각들 이런 거가 저는 중요하거든요. 저는 의미 있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바로 그냥 3000시간 단순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3000시간 동안 영어와 함께 하면서 리터러시를 올리겠다가 제 목표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영어 사용 리터러시 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로 이건 그나마 설명할 수 있지만 이제 왼쪽 칸 이렇게 제가 칸을 두 개 나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런 거는 제가 영어로 뭐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쉬운 거는 우리가 다 영어로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가 뭐 한번 해볼게요. 나는 작년에 몇몇 회사에 투자를 했다. 하지만 그곳들의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난 내 돈을 다 잃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뭐 이렇게 하면 되죠. I bought some companies stocks, but my stocks, the value of my stock were decreased, so I lost all my money.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참 영어 못하지 않습니까? 예, 전 영어 잘 못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뭐 꾸역꾸역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전달은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 돈 다 잃었다 이런 식으로 막 외국인 만나도 좀 그 정도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제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작년 1분기 때 삼성과 이게 주식회사 즉 삼성과 현대에 투자를 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불안한 국제 정세 때문에 2분기 때 하한가를 연속으로 3번 맞는 바람에 보유 주식 가치가 기존에 비해 80%나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사실 문장은 길지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last year I invested 삼성 and Hyundai but because the value of stock fall down a lot because of the North Korea's problem.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뭐 지금부터 제 설명도 솔직히 못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걸 왜 설명 못하냐면 이 1분기라는 거를 잘 몰라요. 1분기라는 뭐 그런 단어도 모르고 그 주식회사 삼성 이 주식회사 저는 한국말로 이렇게 주식회사 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주식회사가 뭐 INC라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도 저는 모르고 그 다음에 하한가 뭐 이런 단어도 제가 모르고 영어로 못하고 그냥 보유 주식 가치가 기존에 비해서 80%나 떨어졌다 이렇게 기존에 그 비교해서 뭐 80% 떨어졌다 이런 것도 제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럼 다음 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네 물론 얘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리트러시 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음식을 과도하게 달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는 영어로 뭐 이렇게 꾸역꾸역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f you eat fatty
food or sugar, tea, food too much, your health is not good.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건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제가 못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올라가서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음식을 과도하게 달게 먹으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들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야기시키는 대사증후군의 원인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한국말로는 제가 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당연한 거고, 한국말로도 전 이 정도 의학 지식은 있거든요. 요즘엔 이 정도는 다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법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혈중, 블러드중 이런 거 설명을 잘 못합니다. 혈중이란 거 어렵고요. 그냥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의 농도 이런 것도 어렵고, 또 비만이 될 확률이란 것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게 당뇨병이라는 단어도 모르지만 뇌졸중은 알아요. 뇌졸중은 스트로크고요. 심근경색이라는 단어도 몰라요. 그리고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알았는데, 아무튼 단어도 모르지만, 근데 이거는 단어를 안다라고 해도 저는 이거를 설명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에 대한 리트러시가 낮기 때문에. 다음 걸 한번 예로 들어보면, 내 친구 철수는 화를 잘 낸다. 그리고 내 친구 영희는 성격이 좋지 않다. 이거는 my friend 철수, he easily get angry, upset 하면 될 것 같고, 내 친구 영희는 성격이 좋지 않다. And my friend 영희, her 성격이 her personality is not good.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억지로 했는데 이런 건 제가 못해요. 내 친구 철수는 다혈질이다. 그리고 내 친구 영희는 우울증이 좀 있다. 난 다혈질이란 단어도 모르고 우울증이라는 단어도 몰라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아무튼 몰라요. 이게 제가 이거에 대한 리트러시가,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한 리트러시가 낮기 때문에 이거를 잘 사용을 못하고 언제 써야 될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12시 넘어서 잠이 와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제가 이 주식 그거 구글에서 제가 하나 다운받아 봤는데요. 이런 거는 진짜 모릅니다. 영어로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영어로 안부 묻고 정도 수준 되거든요, 제가.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도 모르지만 이 주식 사용 그쪽에 대한 리트러시가 낮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한국어로 만약에 되어 있으면 제가 억지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공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했었거든요. 길게 6개월 정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어학연수 한 실력치고는 제가 너무 못하죠. 그때 제가 어학연수 거의 끝날 때쯤에 이렇게 영화를 봤어요. 테이큰 2를 자막 없이 현지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이제 영화를 뚝 봤는데, 그때 이게 테이큰 2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 놀랐어요. 내가 영어 연수를 좀 했더니만 영어 실력이 제가 올랐구나. 그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영화를 한 편 더 봤는데, 그 다음날 이걸 봤어요.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걸 제가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되게 철학적인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게 싸우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 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아무튼 이렇게 그건 알겠는데 도저히 내용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 2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영어 실력이 는 줄 알았는데, 이걸 보면서 좀 좌절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쪽에 대한 리터러시가 굉장히 낮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영어 동화책, 영어 공부 어학연수 갔을 때 영어 동화책 같은 거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동화책 얇은 거 있거든요. 레벨 1부터 9까지 있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저는 못 읽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도 어려워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영어로 제가 읽고 싶어도 읽긴 읽죠. 꾸역꾸역 읽을 수는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 이런 거에 대한 아직 영어에 대한 그런 영어권에서 있는지도 솔직히 얼마 몇 개월 안 살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리터러시가 솔직히 많이 낮은 상태에 있어요. 문법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학교 때 다 배우긴 했는데 많이 낮은 상태에 있고요. 그러면 보자.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영어로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영어 문법을 모르거나 단어를 몰라서 말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영어 사용에 대한 리터러시가 낮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이렇게 좀 그런 거에 대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건 하시면 어떤 건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단순히 그러면 제가 방금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단어를 제가 많이 몰랐긴 했지만은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문 용어, 뭐 의학적인 용어라든지 뭐 IT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단어를 많이 아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로도 뭐 과도하게 전문적인 내용 솔직히 없었거든요.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진짜 영어를 한다고 말한다면 The English is my second language. English가 나의 second language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솔직히 그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뭐 인사만 하고 How are you? I'm fine 이 정도 수준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어 사용에 대한 리터러시가 아직도 나는 많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어학연수를 가는 이유도 영어 사용에 대한 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어 공부를 책으로만 해서는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익을 990점을 맞아도 그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가 없고요.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냐면 실제로 어학연수를 가서 실제 영어 사용권에서 생활을 하거나 뭐 그게 안 되면 그 미드라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영어를 쓰는지를 그 알아야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토익 공부 저도 뭐 2년이나 해서 토익 공부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지만 뭐 have PP 현재 완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구분을 못해요. 언제 해야 되고 언제 안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못하지만 뭐 I went to hospital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해가 가요. 나는 병원에 갔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이 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 앞에서 I went to hospital 하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려요. 언제 끝나나. 왜냐하면 그래서 언제 갔는데 이거를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I went to hospital yesterday 하든지 I went to hospital 뭐 last month 하든지 마지막에 그 언제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이걸 안 붙이면 그 외국인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hospital 언제 갔는데.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have pp는 예를 들어서 I have been hospital since 언제부터. 그러니까 나는 언제부터 지금까지 하스피를 쭉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언제 have를 써야 되고 언제 과거를 써야 되는지 잘 이해가 못하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이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사용에 대한 리터러시가 많이 올라와야지 진짜로 이제 영어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너 아프리카에 너 가본 적이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잖아. Have you ever been Africa? 아프리카 한지만 아프리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좀 이렇게 리터러시가 올라가면 이렇게 How long have you? 뭐 이런 말 안 써도 뭐 You been Africa?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해도 You been 뭐 요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재 완료로 이해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친숙해져야 돼요. 그 리터러시가 올라와야지 영어를 하는데 자유롭고 쉽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또 제가 또 놀랐는 것이 너 김밥 한번 먹어볼래? 뭐 이런 거 이제 한번 예로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서 어학연수 가기 전에는 뭐 이런 문장이나 영작을 해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Do you want to eat
김밥 이렇게 저는 말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왜 놀랐냐면 가보니까 it이란 거 안 쓰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먹어볼래는 it이잖아.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 it을 안 쓰고 뭘 쓰냐면 놀랐는데 Do you want to try 김밥 이렇게 쓰더라고요. 우리 try는 시도하다라는 뜻인데 그들은 이제 it이란 거 안 쓰고 Do you want to try this? Do you want to try that? 뭐 이렇게 먹어볼 때 try라고 하더라고. 한번 try 해볼래? 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이래서 사람들이 어학연수 가서 그 진짜 영어를 이렇게 배우는구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에서만 이렇게 공부하는 거 한계가 있구나를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깨달았어요. 리터러시가 높으면 이제 it보다 당연히 try 쓰겠죠. 그래서 리터러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So 그래서 영어 공부 3000시간 프로젝트가 아니라 영어 사용 리터러시 업을 위한 3000시간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영어 공부라고 하면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합격, 불합격 뭐 이런 식으로 딱 이원론이 되니까 사실은 한국 사람 저도 국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 막 어휘력도 늘고 하듯이 이 영어 공부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면 왠지 시험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공부라는 단어 빼고 이제 영어 사용에 대한 리터러시 업을 위해서. 그래서 약간 리터러시가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겠죠. 저는 이제 낮은 편에 속하지만 공부를 통해서 리터러시를 업 시켜서 한국말을 하듯이 자유자재로 리터러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터러시에 대한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현재 상황. 자, 현재 그러면 나는 몇 시간 정도 영어 리터러시 업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저는 어학연수로 갔다 왔어요. 3년인가 4년 전에 갔다 왔는데 여기 입사하기 전에 갔다 왔는데요. 갈 생각은 없었는데 부모님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잘 갔습니다. 네, 어학연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고 인도에서 4개월 공부했고 캐나다에서 6개월 공부해서 10달 동안 어학연수를 제가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때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제가 3000시간을 카운트하면서 했는데 10개월 동안 제가 1400시간을 한 거예요. 먹고 자고 영어만 했는데도 1400시간밖에 못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1400시간 했다 치고 일단 물론 좀 제가 쉬어서 많이 까먹었지만 했다 치고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쉬어도 솔직히 까먹을 건 없어요. 까먹을 건 없고요. 하여튼 했다 치고 1600시간이 제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1600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한번 보니까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하면 800일이고 4시간씩 그거를 이제 하면 400일이다. 와, 엄청난 시간입니다. 저는 뭐 직장인이기 때문에 4시간 당연히 못 내고요. 2시간 1시간도 솔직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공부라면 앉아서 이렇게 2시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공부가 아니라 리터러시 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직장인이고요. 하지만 이제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보통 한 10시에서 11시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막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토요일 저녁하고 일요일 저녁은 조금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데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책을 제가 또 읽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인데 전 본어게인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고요. 그럼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제가 주변에 있는 영어 공부 방법들을 쭉 찾아보니까 저한테 그래머 인 유즈가 베이직하고 인터미디에이트 예전에 쓰던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문법은 이거 두 것만 있으면 저는 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단어 하는 거하고 리딩 하는 건 어떻게 할까? 제가 최근에 그 NSV 버전인가? 뉴 아무튼 뭐 그런 버전을 제가 영어로 선물 받았어요. NT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새로운 그런 옛날 버전이 아니라 새로운 그 버전의 영어를 누구한테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성경책 읽으면서 이제 리딩도 하면서 이제 그 밑에 단어도 이렇게 좀 체크하고 뭐 따로 단어장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단어를 이렇게 쭉쭉쭉 체크하는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닝은 그 존 파이퍼 목사님 누가 또 추천해 주셔서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팟캐스트에서 한 20편 정도 제가 다운 받았어요. 제 폰에 지금 있는데 수시로 들을 수 있게끔 이제 이어폰도 항상 들고 다니고 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뭐 테드도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드도 한번 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영어 제가 자꾸 이게 영어 공부라고 해서 죄송하긴 한데 실컷 리트러시라고 말해놓고 영어 공부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솔직히 저도 리트러시라고 말은 했지만 영어 공부라는 말이 저도 편해요. 예, 솔직히 편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저는 리트러시 업 한다는 게 항상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리트러시 업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저는 막 다 준비해서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그 준비 못 하겠더라고요. 바쁘기도 하고 물론 핑계일 수도 있지만 바쁘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 쓰니까 제가 머리가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뭐 똑똑한 편도 아니고 해서 근데 일단은 한 주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런 천천히 진행 하나하나씩 어떻게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피드백하면서 물론 영상도 지금은 막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막 말하지만 영상 촬영이라든지 제가 평소에 공부하는 것도 좀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계적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 제가 다니는 회사에 그 사장님,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저는 굉장히 이 말을 좋아하고 물론 그분을 존경하고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The smallest and the fullest.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충만하게. 처음부터 뭐 거창하게 저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거창하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창하진 않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작고 서서히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솔직히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이 영상을 막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4월 16일이에요. 2016년 토요일이고요. 세러데이. 다음 촬영일이 한 주 지난 거니까 4월 23일날 토요일날 이 시간에 또 밤에 이렇게 또 한번 촬영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루 24시간이죠. 24시간 곱하기 7 하면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16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한 주 동안 제가 몇 시간을 영어와 함께 해서 리터러시를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체크해서 다음 주 영상 촬영할 때 그때 이제 피드백 하면서 또 제가 하고 싶은 말 조금 더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방에 저 혼자 있고 말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만약 3000시간을 채웠는데도 영어가 마스터 되지 않는다면 정말 중요한 그거죠. 근데 3000시간을 채웠는데도 영어가 마스터되지 않는다. 그럼 저는 누구를 탓할 것이며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건 그때 생각하겠다. 그거는 3000시간을 일단 채워놓고 보고 그때 이제 생각을 하는 문제지 지금부터 이게 3000시간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1600시간 한번 열심히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